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30화. 벌써 30화가 됐네요. 어느 단지냐면요. 부산입니다. 힐스테이트 가야. 최근에 부산 분양이 되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찍고 있는 게 남천 서밋, 서면 서밋, 에코시티에 들어갔던 푸르지오 트레파크였고요. 지난주에 서면 어반센트 대시장을 찍었는데 바로 이 전 영상으로 오늘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도 찍었어요. 근데 힐스테이트 가야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찍을 예정입니다. 해운대에 오랜만에 들어가죠. 베뉴브 해운대라고. 그래서 한 달 사이에 거의 7, 8개 단지를 지금 찍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청약홈에 추석 바로 전후로 해서 19개 단지가 지금 청약홈에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조금 빠르게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어반센트 대시장이라든가 최근에 다뤘던 부산 분양단지들 오늘 찍을 것까지 합하면 총 7개 정도 되거든요. 그 영상들을 같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부산이다 보니까 서울 촌놈 시리즈가 되고 있고요. 감안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조금 외부에서 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전달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제가 수도권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파악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너그러이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 줄 평은요. 가야 할까? 이런 의미입니다. 가야라서 좀 따왔는데 사실 지난주에 했던 어반센트 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이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고 해도 될 만한 단지. 힐스테이트 아시아드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과 하지만 어느 정도 또 나중에 보면 그리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기릅다라고 하는 방언을 좀 썼는데 이 힐스 가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쁘던 단지는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추어졌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대단지는 아닙니다. 얘가 1, 2단지로 나뉘어요. 근데 뭐 단지라기보다도 3개동, 1개동 해갖고 나뉘거든요. 1단지가 406세대, 2단지가 한 동짜리인데 81세대, 합해서 487세대입니다. 즉 중규모급이죠. 세대수로 보면. 그리고 얘가 뭐 넓게 들어가는 단지도 아니고 지역 핵심 단지 측면에서는 서면 쪽에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서면 쪽, 원도심 쪽에 분양들이 좀 있는데 어반센트 대시장이라든가 얘라든가 아니면 퀸즈도 있었고 바로 얼마 전에 서면 서밋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가야 동의대 쪽에 들어가죠. 얘 같은 경우에 딱 서면 옆에 딱 붙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 주변 지역의 서면 쪽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 같은 거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 같고요. 역세권입니다. 동의대역 2호선이죠. 여기 동의대역이 있습니다. 서면역으로부터 세정거장이죠. 부암, 가야, 동의대역. 여기 들어갑니다. 분양 중 보이시죠? 힐스테이트 가야역.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는 많이 아실 거고요. 뭐 제일 필요도 없죠. 대략 5번 출구까지 100m에서 200m 뒤쪽까지 해두고 최역세권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들어왔던 단지들이 그래요. 부암역에 들어갔던 어반센트 대시장도 부암역 바로 앞에 들어갑니다. 최역세권 단지를 좀 나와주고 있어요. 서면 서밋은 그리고 여기 있었죠. 얘도 서면역까지 거리 자체가 한 250m급. 좋은 위치를 지금 원도심에 많이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이러실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분양가가 잘만 나와준다면 괜찮은 단지겠죠. 왜냐면 입지 자체가 떨어지거나 이런 단지는 아니거든요. 초역세권이잖아요. 나름대로. 일단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필수 단지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부산 원도심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최근에 그런 흐름을 좀 봐야죠. 어떤 거? 부산 신축의 어떤 분양가 흐름이라든가 제가 분양가 보여드리면서 기존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해드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부산에 분양이 많은데 이런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그 분양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가고 있는지를 딱 알아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지 정도로 생각해서 영상을 띄웁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은요. 29일날 특공이 있고 30날하고 10월 1일날 일반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같이 하는 것들이 있죠. 힐스 사직 아시아드도 그렇고 해운대에 들어가는 베뉴브도 그런데 베뉴브는 뭐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힐스 아시아드라든가 발음이 힘들어요. 힐스 사직, 힐스 사직이라는 게 낫겠네요. 힐스 사직이라든가 이런 애들하고 당첨자 발표 보시고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1, 2단지가 있는데 1, 2단지가 당첨 발표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보셨듯이 동의대역에 바로 근접해서 100m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초역세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487세대인데 1단지, 2단지 나뉜다 그랬잖아요. 1단지가 좀 커요. 세계동 406세대고 2단지는 81세대, 한 동짜리입니다. 특공이 1단지가 216세대, 2단지가 43세대. 일반 물량이라서 1단지가 190, 2단지가 38세대입니다. 층고는요, 1단지가 36층이고 2단지가 31층입니다. 각각 3개동, 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1단지가 좀 더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입주는 26년 12월입니다. 후분양에 가깝죠. 지금이 29년 10월이 다 돼가니까 대략 1년하고 2, 3개월 정도, 그리 길지 않은 입주대기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잔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자금 동원 계획을 조금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는 부산이 에코시티 쪽에 소개시켜드렸던 게 푸르지오 트랩파크였는데, 걔는 이제 택지지구 들어가니까 적용을 받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분상제 적용을 안 받아서 전매 6개월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투자 측면으로 본다면 나쁘지는 않죠. 분양가가 이제 문제인데, 얘는 그 모집 공고가 1단지, 2단지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냥 아예 정리를 해드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8.3억에서 9억 정도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차는 크지 않은데 최고층 괜찮은 놈들은 8억 9,700, 800, 그래서 거의 9억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장비는 2,500이 나왔고요. 근데 제가 모집 공고를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뭐 눈이 노안이 와서 그런지 에어컨 가격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아서 확장비는 2,500입니다. 일단 힐스가 보통 확장비를 이 정도 급에서 내요.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옵션은 84 기준으로 대략 2,500 정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금 될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저희 분양가 중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에서 가장 비싼 걸로 넣은 가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냉장고가 지금 힐스 같은 경우에 사직 쪽도 그랬는데 냉장고장을 끼워서 뭐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여하튼 가정은 다 제외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간단히 계산해 보면 확장비에 옵션 포함하면 대략 5,000 정도 나오죠. 에어컨 가격이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이 기본가에 5,000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양가는 8.8억에서 9.5억 정도에 나왔다. 즉 9억이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점 괜찮은 놈 풀업으로 박았을 때. 계약금은 5%고요. 중도금 60%인데 네,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같은 날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사직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무이자는 아니고 이자 후불제인 것 같던데, 얘하고 어반센트 대시양 두 군데는 중도금 무이자로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물론 얘는 지금 1년하고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혜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좋다, 그래도 좋은 조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얘가 아이만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부산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부산의 어떤 정책이죠. 분양가에 5%를 할인해 주는 거고, 그 조건 같은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자녀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여기에 해당되면 5% 정도를 깎아준다는 얘기고요. 스테이트 가야에도 세대수가 나름 그래도 123세대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하고 분양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9.5까지 나오니까 거기에 5%면 적어도 5천만 원 정도 가까이는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면도는 아직 안 떠 있습니다. 그랜드 오픈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찍는 날짜가 9월 22일이거든요. 이번 주 분양이 많아서 월요일부터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요. 금요일 날 정도 되지 아마 그랜드 오픈해서 홈페이지에 뜰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안 떴습니다. 조감도 정도만 지금 떠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감도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자, 자체 편의성은요, 얘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원래 여기 상품 안내나 분양 안내 이런 데 나와야 되는데 역시나 그랜드 오픈에서 안 나와 있는데, 얘는 공고문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탁구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세대 창고가 들어가 준다. 세대 창고는 나쁘지 않죠. 일반적인 단지에 잘 안 들어가 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는데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고문에 피트니스만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도 세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1단지 쪽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도 1.2대 1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것도 확인은 정확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별로 틀릴 수도 있고요. 뭐 1.2대는 지금 부산 원도심에 들어간 단지 중에서 1.2대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교육은 가야초, 개성, 가야여중 등이 있습니다. 하고 찍어보시면 초등학교가 뜨죠. 가야초등학교가 뜹니다. 요 초록색이 이 가야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군인데 딱 힐스테이트 가야가 딱 들어갑니다. 얘 보면은 여기 뭐 거리 길이 있긴 한데 여기 전철역 있잖아요. 따라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 본인 못 데려다 주시면 여기 지하철
지하로 해서 통로에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좀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00m급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 통하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가야여중이라든가 개성중학교가 대략 500m 범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바로 초품화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측면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편의성은 뭐 서면이 바로 가깝기 때문에 서면 쪽이라든가 여기 뭐 백화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거는 부산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장단점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기본 정보고요. 그럼 분야가 착하냐 적절하냐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좀 선반영 점점점. 사실 이게 비교 대상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지난주에 제가 어반센트 대시형을 갖다가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 바로 전에 찍은 게 사직 아시아드예요. 힐스테이트. 걔네들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얘가 앞뒤로 뭐 아파트들이 없었으면은 뭐 지금 부산 흐름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부산 분양이 많다 보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아요. 일단 헬스 가야 합니다. 내년에 들어가는데 8,800에서 9.5개 지금 최고 프로젝션 포함 가격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좀 전에 제가 찍었는데 29년도에 헬스테이트 사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역시나 옵션 다 박은 가격이 8.8억에서 9억에 나왔어요. 즉 힐스 가야보다 힐스 사직이 좀 싸게 나왔습니다. 다만 물론 힐스 사직 같은 경우에도 뭐 사직 운동장 바로 앞 평지 뭐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여기 사직역 보시면 여기 단지 좀 이따 써놨는데, 롯데캐슬하고 쌍용 플래티넘 있죠. 이쪽은 아니고 여기 위쪽, 즉 사직고등학교 쪽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거리는 대략 도보로 10분 정도 좀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평가는 여기가 더 낫다, 가야가 더 낫다,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아예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두 군데가. 사직 아시아드 같은 경우에는 2029년에 들어갑니다. 즉 아직 3년하고 얘가 좀 더 남아있는 단지였거든요. 그에 비해서 가야는 내년 말에 들어가니까 이 차이도 한 3년 정도 나요. 그런 걸 봤을 때 비슷한 가격이긴 한데 최저가도 8.8로 똑같거든요. 얘가 좀 더 자금 마련의 여유가 있고 인플레이션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얘가 유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 물론 얘는 중도금이 무이자는 아닌데,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좀 다른 동네지만 두 군데가. 그 다음에 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실 어반센트 대시양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암역 바로 앞에 들어가거든요. 얘도. 네, 여기 들어갑니다. 서면역까지도 걸어갈 수 있어서 1호선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출입구까지 490, 500m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도보로 2호선 부암역은 뭐 바로 앞에 있고 1호선 서면역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시양 얘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특이하게 뭐 사우나 같은 것도 들어가지고 커뮤니티에 하이엔드가 아닌데, 얘는 이제 8.9억에 나왔고 최저가는 7.9억도 있습니다. 한 대략 1억 차이, 최고가로 치면 한 5천 정도 차이 나고 저가는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2년 정도 남았거든요. 얘도 중도금은 무이자였어요, 제가 지난주 영상 찍을 때. 그래서 얘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는 얘가 좀 낫지 않을까? 어반센트가? 그런 의미에서 힐스테이트 가야가 좀 더 늦게 나왔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중 시기에 나왔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딱 일주일 차로 붙어서 나와서 이 의미에서 제가 조금 선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상의 문제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힐스 가야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놈이죠. 여기 정리하는데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입니다. 뭐 부산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동해대역 보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얘입니다. 22년도 들어갔고요. 주차는 좋아요. 1.45대 1입니다. 얘가. 얘에 대해서 지난 영상 어반센트 대시양에서도 같이 얘기해 드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84 기준 봤을 때 8억 4천, 7억 6천, 8억 4,500, 최근 7, 8월 달에 3월 달에도 8억 5천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미형은 좀 타입이 빠지겠죠. 대략 8억 선까지 올라갔네요. 그렇죠? 8월 달에 2층은 7억 4천이 있는데 고층 쪽은 16하고 29층이 각각 7억 9천에 6월 달에 거래됐으니까 대략 8억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정리해 드렸는데, 내가 지금 골다노가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7.5에서 8.5억이거든요. 얘보단 좀 비싸게 나왔어요. 물론 연차는 낮죠. 골다나가 들어간 게 22년이고 헬스가야는 26년에 들어가니까.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이 골다나가 물론 지금 조금 부산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주 큰 시간차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1년 뒤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뭐 한 3년 뒤에 들어가는 거면 헬스가야가 그러면은 좀 다르게 생각할 텐데, 이게 바로 내년 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롯데캐슬 골드하너와 그다음에 어반센트 대시양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로서는입니다. 이 아파트가 뭐 나쁘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헬스가야가 현재로서는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뭐 1, 2억 비싸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조금 비싼 감이 있다, 조금 선반영된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저는 중시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 케이스 사직 때문에 써놨던 거긴 한데 사직 로케하고 쌍용 아시아도 좀 전에 봤던 데잖아요. 사직은 바로 앞에 들어간 애들인데 얘 잠깐 보시면 사직 로케거든요. 얘 지금 팔상 보시면 요 선이 중요합니다. 요즘 부산 분양가에서 이거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각 단지에 고가 거래와 저가 거래가 있거든요. 근데 고가 거래 보시면 비슷해요. 10억 2,800, 10억 3,700, 10억 2,000, 좀 비싼 게 10억 6천에 나왔는데 저가 흐름이, 그러니까 거래 당시에 가장 저가가 8억부터 시작해서 22년도에 좀 낮을 때죠. 9억, 그 다음에 지금 9억 8천, 9억 7,500. 뭐냐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즉 고가는 쭉 일직선 비슷해요.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가 거래가 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다른 형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거래는 여기 어때요? 똑같아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저가 거래는 요 밑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 단지에서도 로얄층이라든가 고가 거래가 있고 좀 낮은 층이나 중층, 저가 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고가 거래는 계속 가고 있는데 저가 거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맞부딪힐 때 툭 올라가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매매를 할 때 최고가 아파트를 갖다 사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고가는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확실할 때 올라가는데 저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에서 보이는 모습이 꼭 2단지뿐만이 아니에요. 밑에 있는 플래티넘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지금 84 보시면 보이시나요? 위쪽은 거의 수평으로 하는데 위쪽이 조금씩 올라가요. 저가 거래들이. 얘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위쪽은 수평인데 저가 거래들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만나게 되고 고가, 그 단지 알랄층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단지가 올랐다는 생각을 갖다 그때 가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선 자체가 같은 단지에서 저가 거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일종의 전조현상이죠. 즉 이 단지가 올라갈 거라는 거. 근데 이게 요 두 단지뿐만 아니라 지난번 어바센터 대시장에서 제가 여기 있는 다른 단지들도 많이 찍어서 보여드렸었거든요. 비슷한 가격대 준신축들. 예를 들면 부전역 쪽에 있는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얘도 보여드렸었는데 얘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저가 쪽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죠. 위치는 좀 다릅니다. 즉 저가선이 이거 증여성 거래 밑에 있는 거 말고요. 네, 저가 거래도 올라가고 있어요. 고가는 그냥 일직선이에요, 거의 거래들이. 근데 저가 거래들이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들어와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부산에서 준신축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서면 아이파크거든요, 1단지. 얘도 보시면 고가는 오히려 좀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저가는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산 얘기를 갖다 지난주에 어반센터에 좀 많이 드렸는데 요 지역 특히나 원도심 쪽에 대해서, 서면 쪽 원도심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게 현재로서는 약간 비싸게 나온 감이 있어요. 대시양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근데 지금 부산 전반적인 흐름은 저가 거래들 올라가는 걸 통해서 결국은 전반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다다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얘는 주변 비교하는 단지들 대비 상승세가 반영된 분양가인 것 같다. 뭐냐면 얘 가격을 딱 봤을 때 주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시행이나 분양대행사 애들인데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당장은 완판이 안 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완판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 여러 단지 보셨지만 저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주변에 나온 분양가들이 얘보다 뭐 그렇게 아주 비싸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시세 같은 경우에도, 그죠? 롯데캐슬 골드하나가 가야 바로 옆에 있는 거, 얘가 지금 이 가격이 막 떨어져 있거나 이렇다면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비싼 건데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그렇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연차가 4년은 나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거 다시 한번 써드렸는데 신축이라든가 준신축, 부산 도심 쪽에 보이지 않는 상승선, 아까 같은 단지 내에서 저가들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맞닿는 순간, 사실 맞닿기 전이라도 고가가 어느 순간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따라서 투자가치평가는 이렇게 했습니다. 분양가가 현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거 사직 아시아도 똑같이 평가했는데 약간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많이는 아니고. 근데 부산 도심의 정비 물량이라든가 준신축들이 오름세를 보고 있어요. 정비 물량은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8억대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9억대가 넘었는데 조만간 뭐 10억대 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면 서밋이 있었잖아요. 서면 서밋 같은 경우는 거의 옵션 앞에서 12억 선이 넘어가 버렸고, 좀 다른 동네지만 남천 서밋 쪽은 뭐 16, 17억까지 갔는데 물론 걔네들은 하이엔드 물량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산 원도심의 정비 물량, 즉 이 동의대역에 들어가는 디스 가야만큼 괜찮은 입지들이 추후에도 나오겠죠. 나왔을 때 그 물량의 분양가는 지금 얘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준신축의 오름세는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존의 10년차 이내에 이쪽 원도심 쪽이라든가 사직동도 마찬가지고 여기 올라가는 걸 보면 그 오름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겉으로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2단지 최고가가 얼마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고가는 계속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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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이니까 2단지는 대략 10억짜리 아파트 그런데 밑에 저가들이 7억, 8억, 9억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10억 뚫을 거란 얘기거든요. 고가, 로얄층이라든가 이런 세대에서. 따라서 그게 보이기 직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현재로서는 높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얘가 마냥 미분양이 나고 오랫동안 안 팔릴 만한 아파트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에서 비교가 절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부산이라고 이거는 이제 지난주 영상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97 대책이 나왔는데 공급 대책이었죠. 근데 이 97 대책이 좀 불안한 대책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수도권에 물량을 갖다 공급하려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풀게 되면 아무래도 상방 압력이 생겨요. 따라서 공급을 어차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쯤에서 아마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금리도 인하되고 이렇잖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쪽은 627 대책에 이어서 그러니까 627이 수요 대책이었고 97이 공급 대책이니까 이번 수도가 수요 대책, 즉 억제책이거든요. 수도권은 한번 수요 억제책을 강하게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부산분들이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어느 하나 괜찮은 지역이 없어요. 저희 분양가 중개부에서는 일부 소도시에서 유동성 전이돼서 이번에 춘천 같은 경우 괜찮았는데 그런데 제외하고는 거의 대도시급들은 다 안 좋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저점에서 유지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이야 수요 억제책을 쓸 수 있지만 지방은 그런 이유 때문에 쓰지를 못할 겁니다. 즉 부산이 지금부터 조금 뒤에 오름세가 좀 보일 거거든요. 근데 그 오름세가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해서 수요 억제책을 때리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지방 부동산 시장은 부산 포함해서. 그래서 부산은 정부 규제에서 당장은 비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정부 규제가 나온다면 그거는 아마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대시양이라든가 사직 아시아드라든가 서밋 시리즈라든가 이런 애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 3, 4년 뒤에 정말 고가가 돼서 얘네들이 12억, 10억, 11억, 12억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고일 때나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아직 멀었고 또 그렇게 올라가서 맞는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수익이 생긴 다음에 맞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라갈 듯한데 규제는 비껴갈 만한 그런 곳에 들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 중에 하나는 가끔씩 들어오는 하이엔드급들의 분양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여기 서면섬이 얘가 12억 정도에 지금 84가 나왔잖아요. 옵션 포함해서. 근데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동해대역도. 근데 얘는 지금 뭐 10억이 안 넘었잖아요. 근데 얘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서밋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마 계속 개발하면서 어떤 놈들이든 하이엔드급들이 계속 들어와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분양가 자체가 얘한테 긍정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에코나 명지 분양가도 고려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지지난주에 부산 분양이 많아서 푸르지오 테레파크라고 에코시티에 들어가는 놈인데 물론 미분양이 나긴 했는데 걔가 6.3억에 옵션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명지나 에코 쪽에 분양이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쪽으로도 사상역하고 하단역에서 결국은 연결될 거잖아요. 에코 델타시티역도 30년 정도에 생길 걸로 지금 예상되는데 그렇게 생겼을 때 그리고 또 그때까지 분양하는 이쪽 지역의 분양가도 그렇게 싸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6억이 넘었었거든요. 이거 좀 있으면 이제 7억 넘었다는 얘기 들리기 시작할 거고요. 여기 조금씩 가셔야 될수록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랬을 때 뭡니까? 이쪽이 물론 살기 좋아요. 에코라든가 명지도 완전히 신도시, 신규 택지, 부산은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이 대규모로. 그런 곳이 좋긴 한데 얘네들이 그렇게 올랐을 때 원도심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기가 더 좋은데? 라는 생각 당연히 하시잖아요. 원도심에 있으신 분들. 왜?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지금의 이 분양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미래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조금 비싼 느낌입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힐스테이트 가의 미래 가치는 후상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나올 단지들 분양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상향이 있겠죠. 최근에 어떤 부산 부동산 신축들의 어떤 흐름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래 가치로 적용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얘는 제가 오늘 찍은 영상 하나가 사직 아시아드였는데 사직 아시아도 좋거든요. 사직고등학교 바로 앞에 여기 들어가죠. 스위치엠 바로 뒤에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부산 전반적인 유동성 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 전체 신축이나 준신축이 오를 때 따라오를 수는 있는데 독자적인 호재가 많은 단체로 볼 수는 없어요. 뭐냐면 이 근처에 언젠가는 하이엔드급 같은 게 들어오겠지만 여기는 지금 들어가기 좀 힘든 기존 아파트들이 연차 그렇게 오래됐지만 아직 재건축 바라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옆에 어떤 게 들어와줘서 얘를 추동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오히려 얘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딴 애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가야는 상대적으로 사직 아시아드보다는 그런 호재를 갖다가 맞이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여러 가지로 이 가야역 쪽도 그렇고 개발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하이엔드급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힐스 가야랑 비슷한 급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라는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들에 들어갈 곳들이 있어요. 얘는 그런 의미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올 단지가 얘는 있을 거고, 그것들의 분양가가 약간 이런 거죠. 지금은 힐스테이트 가야가 이 역할을 했어요. 후상향의 역할. 뭐냐면 어반센터 대시양이라든가 비록 일주일 차밖에 안 나지만 이런 단지들이 딱 볼 때 가야가 9억이 넘었다고? 분양가가 9.5억이 됐다고? 풀옵션? 그랬을 때 어반센터 대시양 쪽 들어가시는 분들은 괜찮게 난 들어간 거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즉 어반센터 대시양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도 제가 후상향이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 후상향 역할을 하는 게 힐스테이트 가야인데, 힐스테이트 가야에게도 그런 후상향 역할을 할 단지가 충분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비싸 보이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일주일 차기 때문에, 근데 뭐 오늘 날짜가 제가 이거 22일 날 찍고 있거든요. 오늘이 대시양 특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아마 편집해서 올리면 내일은 모레일 거기 때문에 대시양이 끝났을 것 같은데, 저희 영상 보고 계셨다면 저는 대시양 갖다 먼저 해보시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큰 차이는 아니다라는 거. 즉 얘 후상향 단지가 힐스테이트 가야인 거고, 조만간에 분명히 힐스테이트 가야의 후상향에 해당하는 단지가 나올 수 있고 나올 만한 입지에 들어간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줄평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직 아시아드도 그렇고 대시양도 똑같이, 어반센터 대시양도 이걸 썼어요. 다만 어반센터 대시양은 요건 안 써놓고 요거 위에 두 줄만 써놨습니다. 괜찮다. 그래서 제가 가이소라고 한 줄평이 있었는데, 반면에 사직 아시아드는 요걸 갖다 써놨었어요. 이긴 한데 지금 들어갈 만한 시기고, 왜? 조만간에 부산은 오를 거니까 들어갈 만한 부산 신축이고, 그래서 괜찮은데, 다만 아시아드는 조금 선반영돼 있다. 아시아드도 제 바로 이 영상 전에 올라갈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선반영된 느낌이 있는데, 주변하고 비교했을 때 얘도 사실은 힐스테이트 가야도 많이는 아니고 대략 5천에서 1억 사이, 뭐 그 정도 조금 약간 선반영돼. 그래서 아마 아이만 플랜이었나 있었잖아요. 그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5천 낮게 들어가니까 대략.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약간 조금 선반영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제가 있을 수 있죠. 특히나 부산이기 때문에 제가 부산을 잘 모르니까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걸러서 제 의견이 꼭 맞는 게 아니니까 걸러서 들으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산 분양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영상 띄워드렸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서밋 시리즈부터 해서 아마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베뉴브 해운대까지 하면 대략 7, 8개 영상이 될 텐데, 이번 주 영상은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영상이 너무 많이 찍어야 돼서. 따라서 지난주까지 제가 찍었던 부산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베뉴브 해운대 요 바로 다음 영상을 찍을 건데, 거기서는 좀 부산을 갖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런 영상들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도. 다만 바로 옆에 같이 분양하는 놈들하고 약간 비교되는 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약간 선반영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115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둘 겁니다. 들어가셔서 뭐 질문하시면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거 답변해드릴 수 있고요. 뭐 영상에서는 대놓고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은 촌놈 시리즈 계속 이어져서 베뉴브 해운대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걔는 13억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그 영상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투자 정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